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현재 서울시장을 네 번째 맡고 있지 않습니까? 4선 서울시장입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할 그 전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4선 서울시장을 그런 기록을 달성할 사람 글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초유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만큼 서울에 더 애정을 갖고 서울을 더 발전시키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고민을 해도 지금 모자랄 텐데 이자가 여러분들 개혁신당과의 연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국회에서 이제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뒤에 기자들과의 그 질의응답 시간에 이 점을 갖다가 그냥 마치 뭐나 대단한 비책이라도 되느냐 뭐 이 국내힘 또는 대한민국의 보수를 살릴 수 있는 대단한 전략이라도 되느냐 하면서 그 소리를 늘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대체 서울시장을 어떻게 됐을까? 서울시장은 왜 하고 있을까? 앞으로 서울시장은 어떻게 이끌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 잠깐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신당 어디입니까? 개신당 그 이준석이 만들고 이준석이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이준석 그 패거리들이 여기저기 뭐 지네들끼리 알아서 소꿉놀이를 하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고 앉아있는 그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자칭 개혁신당 그 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딱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벌써 이준석 얼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 그 뒤에 따라다니는 천하람이라는 자 얼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비례 한 자리 받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의사 출신. 그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준석 딱 얼굴 떠올렸을 때 정말로 국민의힘 또는 대한민국 보수가 살기 위해서는 저 이준석이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저 개신당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연대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기대감이 생깁니까? 기대감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까?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포함해서 제 영상을 보시지 않지만 어쨌든 아마 대다수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또는 그걸 넘어서서 완전 좌파 있지 않습니까? 진보당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그 사람들도 어떤 기대감을 갖지 않을 겁니다. 물론 반대의 기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 이준석이하고 손잡고 개신당하고 손잡고 또는 합당을 하게 될 경우에 국내는 그야말로 폭망 지금도 폭망인데 더 폭망된다. 지금도 여러분들 붕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지금도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때는 확실하게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붕괴 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 아마 기대감을 저 좌파 쪽에서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의 골몰에도 모자랄 판에 이런 소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을 주제로 한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과 합당해야 된다는 기존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또 뭐라 그랬냐? 오세훈이가 개혁신당과 합당이 됐든 선거연대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합심, 협력해 무도한 더불어민주당 폭주기관차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개혁신당과의 합심, 협력이 가장 효율적으로 폭주기관차에 대한 견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불과 두 줄밖에 안 되는 그 오세훈의 말에서 개혁신당 몇 번 나왔습니까? 그리고 또 합심, 협력, 합당, 연대, 합심, 협력, 무도 폭주, 기관차, 견제 계속 똑같은 단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두 마디인데 여러분들 개신당 빼고 합심 협력 빼고 견제 빼고 폭주, 기관차 빼고 견제 빼면은 말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말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그냥 지 혼자 계속에 되뇌이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오세훈이의 그 말이 일단 첫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건 무책임한 발언이고 무책임한 발언을 떠나서 정말 이건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이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혁신당과의 연대 과정에서 직접 역할을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묻자 이미 역할을 시작했다. 아니 이자가 서울시장 아니었습니까? 서울시장이면 정말 서울시정에 여러분들 매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나 잘하라고 아니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을 정말 대한민국의 수도처럼 만들어라고 박원순이가 10년 동안 서울시장 할 때 정체됐던 퇴보했던 그 서울을 정말로 대한민국의 수도다운 그리고 또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라고 발전시키라고 서울시장으로 뽑아준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장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개신당과의 합심 협력 연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미 역할을 시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소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당 중진으로서
그냥 당 중진이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 4선 서울시장입니다. 현직 서울시장입니다. 현직 서울시장으로서 지금 현재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시의 그 업무 추진비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관사에 살고 있습니다. 그 관사가 여러분들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정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 한남동 옛날에 파트너스 하우스라고 했던 그 건물에 3층인가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보통 집이 아닙니다. 정말 저택입니다. 저택. 왜 씁니까?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은 어쨌든 지가 서울시장 되고 나서 살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다 서울시장으로서 일을 열심히 하라고 서울시장을 잘 이끌어 나가라고 다 우리 국민, 우리 서울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세훈이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지가 당 중진으로서 개신당과 이런 거를 갖다 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 여가 시간에 그걸 하는 건가? 그거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김용태, 김재섭 뭐 불러 이준석 불러갖고 밥을 먹이질 않나? 권영진을 불러서 밥을 먹이질 않나? 대체 이자는 서울시장을 왜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물꼬를 트는데 자제하면 안 된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오세훈이의 이 주장 있지 않습니까? 오세훈이의 이 발언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비판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세훈이가 개신당과의 합심, 협력, 연대, 합당 이런 것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이렇게 늘어놨다 그 말입니다. 첫째, 이거는 오세훈이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영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고, 둘째, 영광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그들에게 모멸감을 안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개 돼지로 아는 거니까. 가분개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조국하고 똑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개신당 이준석의 당하고 합당 연대를 주장했지만 그러면서 또 민주당의 폭주 기관차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계속 늘어났지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개신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서 무슨 가치가 있어서 개신당과의 합심, 협력, 합당, 연대를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개신당 정당 지지율 2에서 3%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총선에서 개신당 지역구 후보 몇 명 냈습니까? 거의 전국적으로 후보조차 내기 힘들어했던 정당, 실제로 못 냈던 정당, 그 와중에 몇 명 냈지만 그 와중에 살아남은 자는 이준석이라는 그 자밖에 없었던 그 완전히 군소 정당, 그리고 또 비례도 겨우 3% 넘어가지고 두석 챙긴 그 정당이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지역구 승리는커녕 존재감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정당이 바로 이준석의 개신당입니다. 어쩌다가 이준석을 불러가지고 남의 정당의 평론가식으로 물어보는, 그것도 이준석이하고 친한 그런 패널들, 사회자 또는 그 매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여기 노컷뉴스에 보내라고, 김현정 그 라디오 프로에 보내라고, 이거 질문하게 하라고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나와갖고 이준석이가 한마디 떠들고 한동훈 전 대표 얘기하면은 이제 기사 나오니까 이준석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지, 개신당이 이준석이니 이런 세력들이, 이런 자들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위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지지 기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들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근데 여기하고 왜 힘을 합쳐야 되고 여기하고 왜 손을 잡아야 되냐 그 말입니다. 손을 잡았을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국내힘은 이미 전국적인, 아무리 폭망했어도, 아무리 지금 현재 붕괴 위기에 직면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은 이미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방 권력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역 의원도 정말 더불어민주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세이지만, 소수이지만 어쨌든 단독으로 개헌 저지할 수 있는 107석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별 정당 지지율도 없는, 지지 기반도 없는, 지역 기반도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신당하고 손을 잡고 당을 합치고 연대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준석의 개신당 그 세석 합치면 여러분들 숫자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기관차를 어떻게 막습니까? 세석도 하면 막을 수가 있습니까? 107석이나 110석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개헌 저지를 할 수 있을 뿐 110석이 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그 입법 폭주를 갖다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견제할 수가 있습니까? 오세훈이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개신당과의 연대론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나 된 듯이 집요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설파 내지는 강요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내의힘의 지지층의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이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과 개신당 딱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윤석열 탄핵과 관련해서 그에 대해서 윤석열 탄핵 찬성, 윤석열 탄핵 반대 요 의견 때문에 지금 상당한 이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아이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준석입니다. 이준석만 꺼내면 여러분들 이 두 세력이 다 합심을 해가지고 정말 극도의 혐오감을 표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닙니다. 뭐 윤석열 탄핵에 대한 찬성이든 반대든 이준석 하면은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들의 차이에서는 극도의 혐오감, 극도의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바로 이준석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내부 총질, 망상, 관종, 자비대 이런 표현들이 이준석이한테 따라붙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지금까지 이준석이가 보여준 언행에 대한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의 일종의 평가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이견, 반론 이런 걸 제기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온라인상에만 조금 서식하고 있는 것 같은 이준석의 지지층 빼놓고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로 이준석이가 보여준 그런 언행과 행보는 국민의힘 지지층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런 걸 떠나서 정말 이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그들의 치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극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치적 신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개신당과 이런 이준석이와 손을 잡자는 주장을 지금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이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정서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말 모욕감을 안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설사 개신당과 합심, 협력, 연대, 합당을 했다고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만약에 국민의힘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개신당 이준석 디렉터는 이 기존의 국민의힘 조직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할 수 있고 국민의힘의 자금도 이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면 그 안에 이제 당직도 하나 맡을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요 안에 이제 뿌리를 박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 아닙니다. 이미 과거에 이준석이가 했던 행태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맨날 어디 인터뷰 언론 매체 나가갖고 관종 비슷한 짓을 하질 않나, 당 내외부에서 총질을 끊임없는 총질을 해대질 않나.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자당 인사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계속 평론을 해대질 않나. 자기가 뭐나 된 듯이 지가 뭐나 잘 안다는 듯이 여기저기 다 훈수 두고 있질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이 권력자를 흔들려고 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뭔가 자기 인지도를 알리려고 하고 자기 어떤 정치적 위상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게 바로 이준석이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그런 언론 플레이가 여러분들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정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폭주 기관차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준석이하고 개신당이하고 손을 합쳤지만 그 국민의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속 안 됩니다. 내용에 휩싸입니다. 내용에 휩싸여서 정말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하다. 정치적 이익은 단 1%도 없다. 대신에 정치적인 손실은 너무나도 명확하다. 망한다. 저기는. 그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오세훈이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을 견제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개신당은 국민의힘한테 절대로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보탬이 될 가능성은 적다가 아니라 전무합니다. 없습니다. 이미 국민의힘 단독 개헌 저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대해봤자 정치적 손실만 있습니다. 민주당 견제 그거는 허울 좋은 구호일 뿐입니다. 왜냐 지금 국민의힘만으로도 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견제는 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으나 거기에 이준석 플러스 천하람 플러스 이름 모르는 그 여자 의사 출신 그 사람 3명 다시 여기로 다시가 아니라 어쨌든 국민의힘으로 들어온다 해도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똑같다. 근데 무슨 민주당을 견제하고 무슨 폭주기관차를 견제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왜 오세훈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느냐. 여러분들 그건 너무나도 뻔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속내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세훈이는 분명히 또 대권의 꿈이 있습니다만 오세훈이는 당내 기반이 없습니다. 원내 기반도 없습니다. 지난 대선 도전 과정에서 어땠습니까? 무슨 토론을 한다니까 53명인가? 50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왔고 오세훈이가 그 표정 보시기 바랍니다. 붕 떴지 않습니까? 근데 어땠습니까?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현역 의원들이 오세훈이를 지지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가 중도 포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지가 그만둔 거 아니겠습니까? 한덕수한테 밀려서 그랬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중도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당내 원내 기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세훈이의 그 약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이는 계속 이준석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내 김재섭이니 김용태니 저기 이준석 따라다니고 이준석 따라하는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자칭 청년 정치인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당과의 연대로는 민주당을 견제하겠다는 그런 건 정말 허울 좋은 구호일 뿐이고 사실은 오세훈이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당내 기반, 원내 기반을 만들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아주 사적인 발언이다. 사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국내힘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내힘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국내힘 안에 자기 세력을 만들겠다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발판을 만들겠다는 그런 욕심, 그런 구상 하에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뭐냐? 여러분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세훈이가 얘기하는 개신당과 연대로는 정치적인 실익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국내힘은 세석 합친다고 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정말 개신당과의 연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세훈이가 이 연대를 주장한 이유는 나의 정치적 계산에 따르면 이게 아닐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것 같다. 근데 오세훈이는 이런 자기의 속내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금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그야말로 오산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오세훈이의 말 하나하나를 보고 오세훈이의 속셈을 다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정보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오세훈 우리 국민들을 가분개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세훈 정말 우리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건방진 생각이다. 정말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새 제가 이 개똥 같은 소리 이거 거의 뭐 입에 붙어버렸는데 정말 요즘에 이런 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정말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으니 서울시정에나 좀 신경 쓰고 잘해라. 서울시장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다짐으로 서울시정 그 남은 기간이나 좀 잘해라 이런 조언을 오세훈이한테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댓글 후원을 해주신 신정혜님 그리고 파비안님 냥냥펀치님 슈레딩거의 고양이님 권루아님 김성경님 KY님 이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채널 구독과 영상 시청을 다른 분들한테 권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